안녕하십니까, 성함이TV 김기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양병에 궁금한 모든 것 2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발병 질환에 따른 요양병원 선택은 이란 내용인데요. 이건 이전에도 다른 내용이 한번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양병은 의료적 기능을 크게 구분하자면 중환자 치료, 폐렴, 폐혈증, 아니면 폐혈성 쇼크 등 상태가 안 좋은 분들 포함하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중환자 치료와 재활치료, 치매치료, 만성기 질환 유지치료 및 수술 후 회복치료, 투석치료, 암재활 및 통합암 치료,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치료, 녹창치료, 감염환자 치료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요양병원들이 각각 가능한 의료적 기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요양병원에 미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적 기능에 따른 요양병원 선택이라는 이름의 제 컬럼이나 유튜브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요양병원과 호스피스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중단기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퇴원하는 아급성기 환자분과 그리고 중증 치매, 말기암, 진행된 파킨슨병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중증 환자분의 치료 호전되어 퇴원하시는 게 가장 좋겠으나 70, 80대 고령에 거동이 어려운 상태이고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악화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중증 환자분들 중 말기암 환자분들이 기대염이 3개월 미만이라고 판단될 경우 환자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동의하신다고 하면은 담당 의료진이 호스피스 완화 병동으로 전원을 위한 말기암 진단서를 작성하고 전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간병인 교육과 대응이라는 내용인데요. 주변에서 일부 외국인 간병인 문제를 걱정하시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간병인을 근무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를 받은 해외 동포들과 일부의 소수 방문 취업 비자, H2 비자를 받은 외국인만이 국내에서 간병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간병협회 등 외주 업체를 통해서 파견지로 근무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간병협회 등에서 환자 안전이나 돌봄, 간단한 한국어 의사소통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요양병원에서도 문제 있는 간병인에 대해서는 간병업체를 통해서 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간병인 제도는 어느 정도 보완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외국인 간병인 질을 올리기 위해서 추후 간병인에 대한 교육도 민간 간병업체에 맡기기보다는 정부나 요양병협회 등에서 초기 및 정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간병인의 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간병 로봇과 스마트 간병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간병의 질을 높이고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자 여러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요양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로 OX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입니다. 요양병원 노인만을 위한 병원이다, 아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요양병원은 노인만을 위한 병원이 아니다라는 게 맞습니다. 노인이 아니더라도 뇌졸중, 파킨슨, 내지는 척수질환, 골절, 암 등 만성질환으로 입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양병원은 가격만 비싸다인데요. 정답은 X입니다. 요양병원인 요양원 대비해서 간병비가 급여가 되지 않아서 비용 부담이 있으나 의료와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유일한 의료기관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재활병원, 급성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대비해서 의료비용이 3분의 1에서 9분의 1 정도로 매우 저렴하여서 저렴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요양병원 폐쇄적이다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은 세모로 하겠습니다. 각 요양병원별로 달라서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성함이 요양병원을 기준으로 면회는 매일 가능하고요. 외출은 중증 환자분으로 외출이 어려운 환자분을 제외하고 월 2, 3일 정도는 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별로 면회 외출에 대한 규정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서 세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요양병원 무조건 자연과 가까워야 한다 라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X입니다. 물론 성함요양병원처럼 좀 더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 있는 요양병원도 있지만 더 많은 요양병원들이 교외 지역보다 시내에 위치하여 보호자 접근성이라든가 환자분의 주거 여건, 의료적 수준 등 조건별로 장단점을 따져보고 가장 적합한 요양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묶어둔다 라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X입니다. 많은 요양병원들이 인권이나 환자분 안전상의 문제로 현장감 보호대라고 하는 벙어리라는 것만 착용을 하도록 하고요. 손발 문건 대부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별 규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한 확인을 병원 차원에서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좋은 요양병원을 찾는 꿀팁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이전에도 많이 다뤘으므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요양병원을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이트나 자료 같은 건 아직은 없습니다. 환자분 질환에 맞추어서 해당 요양병원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적정 간병을 제공할 수 있는지, 식단은 균형 잡힌 식단으로 부족함이 없는지, 병실 포함 병원의 시설이나 주변 환경은 환자분이 계시기에 모자람이 없는지, 비용이 보호자분이 부담 가능한지, 간병사가 관리를 하는 것, 의료진과 보호자의 소통, 입원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 등 직접 가서 보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개 보고 찾아가서 직접 보거나 아니면은 대학병원이나 담당 의료진에게 추천을 받은 병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의료적 기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양병을 고르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드립니다. 중증의 환자분이라면 관련과 전문의나 경험 있는 의료진, 그리고 병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처치 같은 것들이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료적 기능이 부족하게 되면 안 가도 되는 외부 진료나 응급실 전원을 가야 하고, 이는 보호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의료 대란 사태에서 응급실 전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요양병 원격 처치가 잘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고 입원할 수 있는 요양병원들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내용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